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와 전남은 32년 만에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선 국회의원이 배출되면서 호남 정치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유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투표율은 68.2%, 전남은 69%로 나타났습니다. 32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남 투표율 69%는 세종 70.2%에 이어 전국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런 시즌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피부에 체감되는 정책과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중 구례가 75%로 가장 높았고 곡성 74.3%, 한평 74.1%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투표율이 낮은 지역은 목포로 64.9%였고 무안과 해남 등 6개 시군은 투표율 70%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총선 결과 광주 전남 당선인 선수는 초선 11명, 재선 3명, 3선 2명, 4선 1명, 5선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2대 총선 결과 호남 정치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선 이상의 중량급 정치인들의 국회에서의 역할이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특히 전남의 그 3선 중진 의원으로서 전남의 소외된 정치를 좀 더 확고히 복원하고 또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국회 관례상 개파색이 강하지 않을 경우 4선에서 5선은 국회 부의장, 5선에서 6선은 국회의장을 맡을 수 있습니다. 3선 이상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배치됩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초선 의원이 많아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광주 전남 초선 의원은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특히 광주는 8개 선거구 가운데 민형배 당선인을 제외한 7명이 초선으로 채워졌습니다. 초선 당선인들이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해야 호남 정치 부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전남 동부권 5개 선거구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국회를 향하는 당선인들은 한 목소리로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에서 지역 출신이거나 활동하는 3명의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돼 눈길을 모았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여수갑에서는 민주당 주철현 후보가 득표율 88.9%를 기록하며 전남 동부권 유일한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 맞대결을 펼친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는 11.1% 득표에 그쳤습니다. 동부권 유일의 재선 의원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호남 민주정권 창출에 선봉이 되겠습니다. 민주당 여수울 조계원 후보는 68%를 득표해 다자구도 속 승리를 거뒀습니다. 무소속 권오봉 후보가 22.4%로 2위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김희택 5.3%, 진보당 여찬 후보 4.3%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여수의 분열 정치를 청산하고 상생과 화합의 협력의 희망의 정치로 여수 발전의 100년 대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저 조계의 호소가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힌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서는 민주당 김문수 후보가 득표율 64.3%로 국회에 입성합니다. 진보당 이성수 후보가 18%로 막판까지 추격했고 무소속 신성식 8.9%,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가 8.8%를 득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막으라는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과 순천의 정치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에서는 민주당 권양엽 후보가 70.1%로 23.7%를 득표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를 눌렀습니다. 진보당 유현주 후보는 득표율 6.2%를 보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잘하겠습니다. 속 시원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흥보성 장흥 강진에서는 민주당 문금주 후보가 득표율 90.7%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는 9.3% 득표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걸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남 동부권 출신이거나 활동했던 후보들도 비례대표로 잇따라 당선됐습니다. 국민의 미래에서 여수 출신으로 여성 최초 육군소장을 지낸 강선영 후보가, 순천에서 태어났고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낸 임교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순천을 위해 뛰겠다며 개혁신당 비례대표 2번으로 도전장을 내민 천하람 후보도 개표 막바지에 당선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 전체로 봐도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큰 이변은 없었지만 46년 만에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했고 조국 혁신당의 돌풍도 주목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의 전남 지역 최종 투표율은 세종, 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인 69%. 2000년대 들어 치러진 총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가진 도민들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보탰고 10개 선거구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반면 지역구 당선을 목표로 전남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낸 국민의힘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후보들의 득표율은 대부분 5에서 9%대, 인지도가 높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23.7%에 그쳤습니다. 후보들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했고 지역민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정책이나 공약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정권 심판론의 기조가 어느 지역보다 강하게 작동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권 전체에서도 일단 호남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정책도 없었고 메시지도 없었다. 이변은 없었지만 눈길을 끄는 결과는 적지 않았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권양엽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남에서는 46년 만에 여성 국회의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돌풍도 전남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전남 지역 득표율은 44%, 전국 평균 득표율을 20%포인트 가까이 뛰어넘었고 전남 지역 더불어민주연합 득표율보다도 4.1%포인트 높았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저희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빠르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각각의 당선자들이 활동하실 걸 생각하고요. 호남의 제2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개혁신당에서는 순천의 천하람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전남 비례 득표율은 전국 최저치인 1.96%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렇게 조국 혁신당은 비례대표 후보로만 12석을 얻으며 원내 3당으로 입지를 다지게 됐습니다. 여기엔 전략적 교차 투표를 통해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한 지역민들의 선택이 큰 몫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8석, 전남 10석 등 지역구 18석 전석을 삭곤한 더불어민주당. 단순히 당선인 수치로만 보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무능, 경제 실패에 대한 지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읽힙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제치고 지역 내 1위 정당으로 우뚝 선 것을 발판으로 원내 제3당으로 입지를 확실히 다졌습니다. 특히 전국 득표율 24%를 차지한 조국 혁신당은 광주에선 47%, 전남에선 42% 등 2배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8개 전 선거구를 비롯해서 지역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누르고 1등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정치를 더 잘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역구에선 민주당, 비례대표에선 조국 혁신당을 선택하는 이른바 지민 비조가 현실화된 것인데 정권 심판과 검찰 개혁이란 뚜렷한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한 점이 범야권과 중도층 표심을 얻었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 공천 잡음을 거듭한 민주당에 대한 반발 때문에 전략적 교차 투표를 했다는 해석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원내 제3당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한 조국 혁신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도 존재하지만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앞으로 어떤 정치와 존재감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시가 문화의 거리 예술축제를 개최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10월까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마다 문화의 거리 일원 남문터 광장, 한옥 글방, 정안 창작마당 등지에서 프리마켓과 풍성한 공연, 전시 행사로 꾸며지는 문화의 거리 예술축제를 개최합니다. 시는 이번 예술축제가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발길을 원도심으로 불러 모아 원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읍면단위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진로 진학 상담을 운영합니다. 오는 5월부터 시작하는 찾아가는 진로 진학 상담은 목포, 순천, 나주, 여수, 광양 등 거점형 진로 진학 상담 센터를 찾기 어려운 읍면 단위 학생들에게 전문성 있는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찾아가는 진로 진학 상담을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주기적 상담 신청을 받아 거점형 센터의 상담 인력 지원을 통해 1:1 대면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수 거문도 거문마을 일원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됐습니다. 약 2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인 거문마을 일원은 영국군이 머물렀던 내항과 근현대 상가주택 등이 그대로 보존돼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에 국가등록문화재로 최종 등록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공사 막바지에 멈춰섰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조달한 사업비를 도급자들이 중간에서 유용하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된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입구가 나무 판자로 굳게 막혔습니다. 내부로 들어와 보니 아직 설치하지 못한 에어컨 설비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이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며 10%의 공정만 남겨두고 공사를 중단한 겁니다. 한 달째 일도 못 잡고 있고 그래도 제가 같이 일한 4명을 데리고 불러서 일을 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 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힘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요. 여수의 한 장애인 단체는 이 건물을 장애인 교육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급업체에게 사업비 2억 원의 건물 리모델링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 도급업체는 사업자로 행세하며 1억 원 가까이 초과하는 공사비를 발주처와 상의 없이 시공하고 사업비 일부를 셀프 월급과 개인 대출이자로 갚는 등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제때 리모델링 공사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하지 않아도 될 배선, 배관 공사에 집중하느라 정작 장애인 편의시설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설계도도 없이 공사가 이루어져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엔 엘리베이터가 없고 외부에 있는 오르막길은 급경사가 있어 위험해 보입니다. 확인해보니 이 도급업체는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건설 관련 자격 면허도 없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 해당 도급업체에게 믿고 사업을 맡겼던 장애인 단체는 시설을 완공도 못한 채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2억 원을 다시 회수 드려야 되는 반납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도급업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사비 초과와 인건비 체불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은 인건비 체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며 향후 결과를 토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전남도가 재해 위험 지역 정비를 위한 내년 국비 확보에 본격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풍수의 생활권 종합지구와 자연재해 위험 정비,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등 총 사업비 6,39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 56개 지구를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라남도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 당위성을 중점 설명할 예정입니다.